안녕하세요. 진작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라면의 저자 안정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모에게 던지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강연 중에 이 질문을 던지면 황당해하는 표정을 많이 지으세요. 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지? 라는 표정이죠. 열이면 열 모두가 당연히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떠세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잠시 침묵이 흐르고 생각의 시간이 옵니다.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제대로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거예요. 2달 전에 제가 상담에서 만난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딸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딸과의 갈등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 좀 제발.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겠거든. 집착 좀 그만하라고. 엄마는 딸을 한없이 사랑하는데 딸은 엄마한테 집착 좀 그만하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사실 제대로 사랑한다에 대한 정답은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어 라고 느낀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와닿는 건 논어에 나오는 애지욕기생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으로 인해서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산소와도 같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앞서 든 사례처럼 중학생 딸을 둔 엄마의 경우는 어떤가요? 엄마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집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떠세요? 사랑 참 어렵죠. 사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깨물었을 때 더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손가락은 깨물기도 전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라도 내 자식을 억지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혼란을 겪는데요. 그렇다면 사랑 일단 제쳐두자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사랑 덮어주자는 거죠.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이 뭘까요? 존중은 자녀를 독립된 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 자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는 나와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특성이나 기호 등을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존중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질문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죠. 자녀를 존중한다라는 건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낳은 내 아이지만 나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고 편안한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궁금해지는 거죠. 궁금해져야 자녀에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처럼 존중은 소통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존중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에 대한 존중,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자녀에게 닥쳐, 조용히 좀 해, 시끄러, 헛소리 좀 그만해라. 아이가 좀 더 자랐다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생각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말들은 아이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요?
부모의 생각과 달라서. 강연 중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흔히 하는 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하면 가장 많은 형태의 말이 명령 또는 지시입니다. 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명령의 경우도 많죠. 숙제했니? 가방 챙겼어? 준비물은? 이런 것도 명령 형태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명령 형태는 어떤 게 있죠? TV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양치질해라, 이런 것들. 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러한 명령이나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명령과 지시는 아이의 생각의 가치를 묵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란 어떤 태도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넌 이럴 때 어떠니?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네 생각은 어떠니? 라는 말이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정은 어떤가요? 감정을 존중하는 게 다름 아닌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한 사람의 욕구와 가치, 그리고 신념과 경험을 반영합니다. 감정은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놀이공원에서 굉장히 무서운 놀이기구 앞에서 줄을 서 있어요. 타려고.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실까요? 이럴 때 어떤 분은 굉장히 신나고 설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토할 것 같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신나고 설레는 분은 새로운 경험, 자극적인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강한 반면에 두렵고 무서운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놀이기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사고라든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면 이후로는 놀이기구와 관련해서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자 보세요. 신나고 설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면 되죠? 네, 맞아요. 탐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람은 되도록이면 놀이기구로부터 멀어지는 게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감정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없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감정을 수용하는 게 바로 공감, 그리고 제 책에서는 마음 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태도라면 어떤 걸 말할까요? 이럴 때 네 기분은 어떠니?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또는 억울했구나. 억울할 수도 있지. 맞아. 화가 많이 났네. 그런데 엄마라도 너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화가 날 것 같아. 그래, 화날 수 있어. 이렇게 감정을 수용하는 태도가 공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대로 수용해 주되, 행동에 대해서는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과 한계를 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질문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제 책 진작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라면에서는 이 2가지 질문, 즉 제대로 사랑하기와 존중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엄마와 아이가 본질적으로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3단계 사랑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 제시된 대로 단계별로 잘 실천해 보시다 보면 아이와의 관계는 물론 소통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각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몸맞춤입니다. 몸맞춤은 엄마의 시선을 아이의 몸에 두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몸뿐만 아니라 아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걸 의미합니다. 관찰하고 반응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걸 말하는데요. 제 책에서는 못 맞춤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 맞춤인데요. 눈 맞춤은 정서 조율을 이야기합니다. 눈 맞춤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눈 맞춤이죠. 시선이 일치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엄마가 아이의 눈뿐 아니라 눈 주변의 근육이나 미세한 표정 등을 살펴서 아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의미합니다. 제 책에서는 눈 맞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 맞춤에 있어서도 방법적인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마음 맞춤인데요. 마음 맞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맞춤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이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이걸 마음 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행동 이면에 숨은 원인이나 욕구 등을 살펴보는 건데요. 제 책에서는 마음 맞춤도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 책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적인 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라든가 실질적인 노하우를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쉽게 읽히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작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라면의 저자 안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